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9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드디어 조합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구조와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적 의사결정을 같이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관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법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둘째,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가 실제로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지. 셋째, 서면 결의와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가 정족수와 의결 요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넷째, 판례와 유권 해석을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안전선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인지입니다. 이 4가지를 머릿속에 구조화해 두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제1장 조합 운영의 큰 틀, 총회가 헌법, 대의원회와 이사회는 국회, 내각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회는 조합원 전원이 모이는 입법부와 국민투표가 합쳐진 최종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들로부터 선출된 축소된 총회, 일상적인 주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기구입니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집행부, 실제 실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에 반드시 총회를 두도록 하고 조합원이 100명을 넘으면 대의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합니다. 대의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사항을 빼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까지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한 사람의 리더십과 법 감각 그리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조합 운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큰 틀을 머릿속에 놓고 이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순서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2장 총회 모든 큰 결정은 여기서 끝납니다. 총회는 조합원 전체로 구성됩니다. 소집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법은 어떤 안건을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의 재정과 변경, 시공사, 정비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과 변경,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분담금, 청산금, 예산, 중요 계약 등이 모두 총회 사항입니다. 즉 조합원의 돈,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거의 다 총회에 올려야 합니다. 정족수와 의결 요건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처럼 핵심 안건은 법에서 더 높은 가중 정족수를 두고 있고 정관이 이보다 더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상당수가 바로 이 정족수와 의결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총회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총회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나중에 소송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제3장 서면 결의와 대리 참석, 출석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정 범위 안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대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속, 성년인 형제 자매, 해외 거주 조합원, 법인 조합원의 지정 대리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흥미로운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합원이 미리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총회장에도 직접 참석한 경우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은 이렇게 봅니다. 서면 결의를 했더라도 총회 전에 이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총회에 참석하면 직접 출석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즉 서면 결의와 출석이 중복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직접 출석으로 정리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별도로 서면 결의를 한 사람이 총회에 출석하면 서면 결의는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의 정관 문구와 실제 운영 관행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와 실무에서 서면 결의와 대리 참석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3가지입니다. 첫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서명한 경우. 둘째,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넘는 범위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셋째, 서면결의 양식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 3명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토지에서 공유자 1명이 마치 전체 지분을 가진 것처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그 전부를 출석과 찬성으로 계산했다면 법원은 정족수 산정과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총회 결의 전부를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결권 범위를 넘어선 순간 그 총회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4장 대의원회와 이사회, 축소된 총회와 집행기구의 역할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을 넘으면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법은 대의원을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최대 인원은 1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말 그대로 총회의 축소판입니다. 정관 변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처럼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면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역할을 이렇게 나눕니다. 총회는 방향과 원칙, 큰 돈이 움직이는 결정을 하는 곳, 대의원회는 그 사이사이에 생기는 세부 계약, 예산 변동, 임원 보궐 등을 처리하는 곳,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용역 회사를 관리하는 실행기구입니다. 법원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넘어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그 결의를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보면서도 정관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아니라면 대의원회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만들 때부터 어디까지를 대의원회에 위임할 것인지, 총회와 대의원회에 각각 어떤 가중 정족수를 둘 것인지, 대의원 선출, 해임, 보궐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 부분을 꽤 세밀하게 정해두는 것이 나중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5장 총회 결의하자에 대한 판례의 시각 중대하고 명백한가입니다.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을 때 조합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으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방법. 둘째,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취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판례의 큰 방향은 비교적 일관됩니다. 절차와 정족수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총회 결의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정족수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성립된 것처럼 꾸미고 의결한 경우, 의결권이 없는 사람을 대량 포함해 찬성표를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하자가 있지만 경미하거나 추후 보완과 추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정도로 보고, 후속 인가 처분이 새 행정 처분으로 덮어버린 상태라면 예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정족수, 서명 결의, 대리 참석, 전자투표의 적법성은 그 결의가 전체 사업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하자를 만들었는지 이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10표 차이로 통과된 안건인데 나중에 30명의 서명 결의가 위조로 드러난다면 그 총회는 사실상 다시 해야 할 수준의 하자입니다. 반대로 정족수나 찬성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실수라면 법원은 사업 전체를 되돌릴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6장 2025년 이후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전자적 의사결정의 본격 도입입니다. 과거에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동의와 총회 의결이 거의 모두 종이 동의서, 인감도장, 대면 총회에 의존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의결권 행사와 각종 동의 절차의 전자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두 부분입니다. 첫째, 총회 조항입니다. 조합원은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와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정족수 계산에서는 출석으로 봅니다. 다만 서명과 대리 방식도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할 것, 방식별 결과를 구분해서 확인하고 관리할 것, 본인 확인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총회 조항입니다.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대면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총회만으로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총회에 접속한 조합원은 본인 여부 확인과 접속 기록 보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정족수 산정에서 직접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업계는 여기에 맞추어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표준 시스템 요건, 가이드라인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정비사업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내어 본인 인증 방식, 서버 위치, 로그 보관 기간, 보안 요건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이후에는 동의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동의, 총회 출석은 온라인 접속과 전자투표, 이 조합 운영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버튼 몇 번 누르면 끝나는 수준은 아니고 법적 요건을 갖춘 시스템과 운영 규칙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투표 자체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투어질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제7장 전자적 의사결정과 서명결의, 정족수 판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가 도입되면서 기존 서명결의와 정족수 판례와의 결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기본 논리는 종이 때와 같습니다. 누가 의결권자인지, 그 사람의 의사가 맞는지, 정족수와 찬성률을 계산할 때 중복이나 누락, 허위가 없는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서면이냐 전자냐의 수단만 다를 뿐 허위와 대리, 위조와 오류가 있으면 그만큼 하자가 커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공용 컴퓨터나 문자 링크로 동의 페이지를 돌리다가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클릭하고 인증한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계정으로 전자 서명과 투표를 처리한 경우, 시스템 장애로 일부 투표가 저장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정족수를 계산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전자투표 관련 판례 1세대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입니다. 앞으로 판례의 태도는 대체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과 운영 규칙이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개별 오류가 정족수와 의결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경미한 하자로 보고 총회 결의 전체를 뒤집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많은 계정이 동일한 IP와 동일 기기에서 동시에 인증되었으며 그 부분을 빼면 정족수 미달이나 찬성 부족이 되는 경우라면 전자투표 전체를 부정하고 총회 결의 무효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제8장 실무전략 종이와 전자 이중 트랙 기록과 검증이 생명입니다. 이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투자자 관점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관과 규약을 전자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도입할지 여부, 어떤 안건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지, 서명과 전자의결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본인 확인 수단과 시스템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 이 부분을 정관, 선거관리 규정, 총회 운영 규정에 명확히 담아야 나중 분쟁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동안은 종이와 전자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령 조합원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종이 동의서와 대면 총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자적 방법을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설계해 두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의결 과정을 증거 자료라는 관점에서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투표 로그, 접속 IP, 본인 인증 기록, 온라인 총회 영상과 녹취, 채팅 기록, 종이 동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스캔본, 이 세트를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면 나중에 누군가 정족수가 안 되었다, 서명 결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해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넷째, 판례와 유권 해석의 최신 흐름을 조합 운영 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서명 결의 후 직접 출석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유자, 법인, 신탁 등 특수한 권리 구조의 의결권을 어떻게 산정할지, 전자동의와 전자투표의 본인 확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이 부분은 이미 2024년, 2025년 개정 도시정비법과 법제처, 국토부, 지자체 해석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9장 총회 운영을 알면 조합의 수준이 보입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조합 운영의 핵심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총회가 헌법이고 대의원회와 이사회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집행기구다. 둘째, 정족수, 서명결의,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는 모두 출석과 찬성을 어떻게 셀 것인가에 관한 기술적 문제다. 셋째, 판례와 개정법은 투기와 불투명, 졸속 운영을 줄이고 기록과 검증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진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보실 때 이 조합은 총회를 어떻게 운영하나, 서명결의와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를 어느 수준으로 관리하나, 이 질문만 던져도 그 조합의 거버넌스 수준과 리스크, 그리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일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분양 신청, 분양 자격, 분양가 구조가 조합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지분이 몇 평으로 바뀌는지를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9편 조합 운영,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와 전자투표, 서명결의 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